저는 근래 들어서 저기다가 잠든 날이면 특히 갑자기 종아리가 땡기면서 다리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마비가 될 것만 같은 쥐가 나는 경험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후반이 끝나갈 무렵에 지친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 누워서 다른 선수가 한쪽 다리를 들고 발끝 부분을 몸쪽으로 밀어내면서 경련이 일어난 선수의 다리를 풀어주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다가 그 생각을 떠올리고는 지친 몸을 일으켜 발끝을 잡아서 몸으로 잡아당겨서 겨우겨우 쥐를 풀고 다시 잠드는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종아리에 쥐가 나려는 조금의 조짐만 있어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송인가에 감자가 종아리 쥐에 좋다는 것을 보고 한 3일 정도만 감자를 간식으로 먹었는데도 그 이후로 종아리에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어서 감자를 종종 간식으로 챙겨 먹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경험했던 그 방법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세미소 채널을 구독하시면 건강에 필요한 알찬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종아리에 쥐가 나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잠에서 깨어 저와 같이 다시 쉽게 잠에 들지 못했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쥐가 난다고 하는 이 근육 경련은 여러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40, 50대를 지난 장년층과 고령층에서 근육량 감소 및 순환기 계통과 신경 시스템의 노화로 인해서 더욱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특히 장시간 한 자세로 있게 되면서 근육이 경직되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쥐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낮에 활동량이 평소보다 많았다면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자는 동안 근육 경련이 발생할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쥐가 나는 것은 근육의 기능에 필수적인 칼륨, 마그네슘과 칼슘이 몸에 부족할 때 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잠을 자기 전에 종아리가 단단해진다든지 저녁 무렵부터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 칼륨과 마그네슘의 부족에 대한 몸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보충해 준다면 자면서 쥐가 나는 근육 경련의 빈도를 최소한으로 낮춰줄 수 있게 되는데 그 음식이 바로 감자인 것입니다. 감자는 기본적으로 칼륨, 마그네슘, 인뿐만 아니라 비타민C, 비타민 B6, 니아신, 엽산, 철분, 식이섬유 등 우리 몸 건강과 신체의 활발한 대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량으로 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자의 섭취는 소화 건강 개선과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고 심혈관 기능을 개선해주며 면역 체계를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특히 근육 기능을 높여주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감자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감자의 영양소를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는 찌거나 삶을 때 가장 많이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찌거나 삶기 전에 감자의 껍데기를 벗기면 감자의 수용성 미네랄들이 조리 과정 중에 일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를 물에 넣고 삶을 때는 감자의 껍데기를 벗기지 말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조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의 좋은 미네랄 성분들은 껍데기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찌거나 삶은 이후에도 껍데기 채로 드시는 것이 좋지만 껍데기가 껄끄러워서 못 드시는 분들은 찌거나 삶은 이후에 껍데기를 벗기시되 껍데기를 얇게 썰어야 최대한 좋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감자는 새콤달콤한 맛이 없기 때문에 비타민C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황금과일인 사과의 비타민C 함유량이 100g당 4.6mg인데요. 이 감자의 100g당 비타민C가 19.7mg으로 사과의 약 5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감자입니다. 비타민C 역시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감자의 이 높은 비타민C를 모두 섭취하기 위해서도 역시 감자를 껍질째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감자 작은 것들을 구매하셔서 감자 조림을 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감자를 껍질째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감자의 많은 영양분들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감자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자에는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먹는 야채나 채소의 단백질 함유량은 매우 적은 편인데 이 감자는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편에 속하는 음식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보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낮기 때문에 심장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염려 없이 섭취하실 수 있고 근육 손실을 막고 탄탄한 허벅지와 장단지를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감자와 계란을 으깨서 샐러드와 함께 섭취하는 이유도 감자의 근육에 좋은 단백질과 비타민C를 섭취해주기 위함입니다. 근육 경련과 근손실 방지를 위해서 감자를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감자를 우유에 넣어서 감자 우유를 만들어서 시판을 할 정도로 감자와 우유의 영양분 보충 궁합은 매우 좋습니다. 감자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와 우유의 칼슘 및 단백질은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서 한 끼 식사에 균형 잡힌 영양분을 제공해줍니다. 한편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평소 혈당이 높아서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당 성분이 높은 감자를 드시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감자를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찐 감자보다는 감자전을 해서 드시는 방법인데요. 한 실험에서 두 부류의 참가자들을 두고 공복 혈당을 잰 후에 한 부류는 찐 감자를 먹게 하고 한 부류는 감자전을 먹게 했습니다. 이후 찐 감자를 섭취한 사람들은 대부분 혈당이 높게 상승했는데요. 감자전을 섭취한 사람들은 일부 혈당이 오히려 낮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의학영양학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찐 감자는 혈당 지수가 93.6, 구운 감자는 78.2, 감자튀김은 41.5, 그리고 감자전은 28이었습니다. 감자전이 찐 감자보다 혈당이 더 적게 오른 이유는 감자전에 사용한 식용유의 지방 성분이 감자의 분해 속도를 늦춰줘서 결과적으로 소화 속도가 늦춰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전뿐만 아니라 기름을 이용해서 볶는 감자 볶음도 혈당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요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자를 보관하실 때의 주의점도 있습니다. 감자를 보통은 서늘한 곳에 두곤 하지만 구입한 감자의 양이 많다 보면 냉동 보관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감자를 냉동 보관하면 감자 속의 녹말이 당분으로 변해서 이 당분이 생긴 감자를 잘못 조리하게 될 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당분이 있는 음식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냉동 보관을 한 감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물로 찌거나 삶을 경우에는 온도가 100도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이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감자의 싹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자의 독성 때문에 감자의 껍질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감자의 독성은 감자에서 싹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생깁니다. 싹이 난 감자에는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들어있고 두통, 설사, 구토를 일으키는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물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자에 싹이 나 있다면 싹이 난 뿌리 부위까지 깊숙이 주변을 도려내고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감자를 조리하셔서 드시고 편안한 밤 숙면을 이루셔서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고 오늘 정보를 주변에도 널리 알리셔서 튼튼한 종아리로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백세 건강에 더욱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비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